일단 6월 S&P 500 편출입 이게 3월, 6월, 9월, 12월 그렇게 매 분기마다 첫 번째 주 금요일 장 끝나고 S&P 500 정기 편출입이 발생하고 이제 부정기 편출입은 어디 기업이 인수합병돼서 S&P 500 자리에 이제 그 공백이 갑자기 생겼다던가 그런 경우에 새롭게 비정기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6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으니까 정기 편출입이 나왔습니다. 편입된 기업은 KKR 시가총액 순으로 아마 S&P 500 그 편입 후보 기업 중에 벨,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, 그다음이 KKR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KKR 사모펀드 기업 하나 됐고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그러니까 갑기준 흑자 전환된 지 이제 한 세 분기 된 것 같은데 근데 연간 흑자 전환 이제 무조건 된다 그런 건지 뭐 이번에 S&P 500 편입됐습니다. 그리고 고데디 여기 도메인 그 경매하고 홈페이지 웹사이트 제작해주는 기업 이렇게 세 개 편입됐고요. 탈락한 기업은 뭐 지역은행 코메리카랑 헬스케어 기업 일루미나 그리고 로버트아프라는 약간 인력 컨설팅 회사 이렇게 세 개 시가총액 작고 좀 적자 기록하고 그러다 보니까 퇴출됐습니다. 근데 S&P 500 편출이 외에도 이제 S&P 미드캡 400 그리고 S&P 스몰캡 600 이런 소형주 지수, 중형주 지수에도 편입 편출입이 막 발생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. 중소형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왔는데 좀 여러 개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이 편입되면서 그러니까 신규 편입되면서 시세 변동도 좀 발생했고 또 시장에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 기업들은 S&P 미드캡 400에 편입된 이 넥스트래커 태양광 트래커 솔라 트래커 그 만드는 기업입니다. 그 타이드워터라고 약간 해양 시추 관련해서 바지선 바지선이랑 그리고 그 시추선까지 이동하는 그런 배 운영해주는 업체 이렇게 두 개 편입됐는데 한번 각 기업들 투자 포인트랑 현재 업황 그리고 산업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S&P 500에 편입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. 이 사이버 범죄 시장이 사이버 범죄도 시장이라 해야 될까요? 사이버 범죄 규모가 앞으로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 2024년에 여기 9.2조 달러 수준의 사이버 범죄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앞으로 2028년까지 13조 8,200억 달러까지 약 4년간 50% 성장할 거다. 이 범죄 비용이 그렇게 증가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범죄가 좀 가파르게 커지는 거죠. 아무래도 AI가 발전하면서 이 명과함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AI 발전으로 인해 분명히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이버 범죄 관련해서도 그 요즘엔 해킹 뭐 그런 공격 랜섬웨어 공격들도 약간 AI 도움을 받아서 더 다양하고 더 악랄하게 한답니다. 그러니까 보안도 AI 때문에 발전하지만 이 범죄도 발전하니까 그 양쪽 치고 박으면서 계속 이 산업이 커지는 것 같고요.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오늘 S&P 500 편입 발표 소식에 사상 최고가 가나요? 사상 최고가 갈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버 보안 기업 중에 가장 주가가 살아있고 가장 강력한 기업이죠. 아무래도 이 시장을 점점 평정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기업 KKR이 작년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블랙스톤이 편입됐는데 작년 9월인가 12월 아마 9월이었던 것 같은데 블랙스톤이 편입된 것도 좀 이례적이었죠. 사모펀드 기업이 처음 편입된 거라. 근데 이번에 KKR도 S&P 500에 편입됐습니다. 아무래도 이 사모펀드 시장도 상당히 뜨겁고 성장성이 유망하다 보니까 여기 S&P 500 그 지수 구성위원회에서 이거를 넣어야 우리 S&P 500이 더 찬란하게 빛나겠구나 해서 든 것 같은데 KKR 보시면은 최근에 관리하는 자산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결국 사모펀드 비즈니스라는 게 더 많은 자산이 들어와서 더 많은 자산 관리를 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게 가장 이제 기본 모델이고 뭐 어디 부동산 같은 거 갖고 그러면은 그 시세 차익도 있지만 보통 자산 관리에 따른 수수료 모델이 그 정답입니다. 그래서 이런 사모펀드도 결국 자금이 많아지니까 좀 이득을 보고 있고 세계 최대 국부펀드, 노르웨이 국부펀드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죠. 주말간에 뭐 이제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한테 투표하면 안 된다. ESG 관점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런 발언도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거랑 관련 없이 일단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도 사모펀드 투자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.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그 석유로 돈 벌어서
자기 노르웨이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되고 무조건 해외 자산을 다 사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사모펀드 투자 검토 소식을 작년부터 계속 나왔고 올해는 안 된다. 대신에 사모펀드 투자 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. 이러면서 향후에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사모펀드 시장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.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1조 6천억 달러, 세계 최대 규모인데 2등이 중국 펀드인가요? 거기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고 1.6조 달러에 1%만 사모펀드에 만약에 투자한다 해도 160억 달러 규모다 보니까 이 시장 성장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KKR 작년 블랙스톤에 이어 KKR도 S&P 500 편입되고 확실히 사모펀드에 대한 그런 시장의 조금 스탠스가 많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약간 일각에서 이게 블랙스톤이나 뭐 KKR, PTP 종목 아닌가요? 그런 이야기 좀 본 것 같은데 PTP 종목이라고 원자재, 부동산 그런 것들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는 매매할 때 세금 10%인가요? 더 내야 되는데 근데 PTP 종목은 보통 HTS나 MTS에 다 적혀 있습니다. 근데 제 HTS에는 블랙스톤이나 KKR, PTP 안 적혀 있던데 PTP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고데디가 S&P 500에 편입된 것도 상당히 참 이례적인데 고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 이제 막 수십억 개, 수백억 개 관리하면서 그 도메인 이제 판매하는 플랫폼 겸 웹사이트 제작 플랫폼 제공하고 있는데 윅스닷컴이랑 약간 비슷합니다. 고데디하고 윅스닷컴 둘 다 홈페이지 이제 제작해주는 그리고 도메인 판매해주고 그런 업체인데 여기는 조금 S&P 500에 뭐 주가 많이 오르고 뭐 저평가 매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이게 도메인 팔고 그런 사업이 잘 되나요? 제가 그런 웹사이트 사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행동주의 투자 이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. 여기 작년에 이제 스타보드 밸류라고 이분 상당히 뭐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제프리 스미스인가요? 그 스타보드 밸류 캐피탈의 대표 CEO,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. 이분께서 작년에 이제 진입하셔서 고대디에 고강도 비용 절감을 요구했고 결국 비용 절감 성공하면서 수익도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 밸류액트에서 들어간 지 1년이 아니죠. 거의 한 9개월, 작년 9월에 들어갔으니까 작년 9월에 들어가서 뭐 9개월 동안 주가 2배 올렸습니다. 스타보드 밸류가 최근 대표적인 투자 사례로 설티네프의 포트폴리오 보면은 고데디를 15%로 가장 많은 비중 보유하고 있고 그 아래 좀 대표적인 거 세일즈포스 있는데 세일즈포스도 2022년 초에 주가 좀 많이 어렵고 2022년 막 말 들어서 주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던 데에는 여기 스타보드 밸류에서 그 세일즈포스 들어가서 조금 경영 똑바로 하고 그 자사주 매입이나 그런 거에 힘써라 그 여파가 당시에 있었습니다. 여기서 뭐 윅스닷컴도 들어가고 뉴스코퍼레이션 최근 오픈 AI하고 파트너십한 뉴스코퍼레이션에도 들어가고 했는데 뭐다 성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. 그래서 고데디 여기 뭐 주가 여기 9월 뭐 이전에 들어가셨는데 주가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. 9월에. 그래서 뭐 이 산업이 잘 돼서 막 주가가 오른 거는 제가 좀 체감을 잘 못하겠는데 근데 여기도 어쨌든 도메인 그 판매하고 웹사이트 구축하는데 AI 모델 출시한 올해 2월쯤에 AI 요금제 뭐 아이로라고 하던데 돈 더 받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 기업은 아무래도 좀 행동주의 투자에 따른 비용 절감이 관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추후에는 결국 이 스타보드 밸류가 헤지펀드다 보니까 뭐 최대 주주죠. 사실상 고대디의 현재 최대 주주입니다. 뭐 블랙록, 뱅가드 그런 ETF 운용사 제외하면은 그래서 추후에 뭐 엑싯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염두할 필요가 있다. 그 정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 이제 S&P 그 미드캡 400에 편입됐던 그 조금 흥미로운 기업 이게 그 넥스트래커 이전에도 실적 발표할 때 좀 몇 번 체크해드린 것 같은데 여기 현재 퍼스트 솔라가 미국 태양광 섹터에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. 아무래도 주거용 태양광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그 상업용 태양광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주거용 시장은 좀 고금리에 많이 힘들죠, 사람들이. 근데 상업용 시장은 결국 다 이제 넷 제로를 위해 태양광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래서 그쪽이 먼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넥스트래커도 그런 상업용 쪽에 특화돼 있습니다.
여기 옆에 보면은 하나씩 다 달려 있는데 이 태양광 패널이 조금 날씨에 따라 뭐 태양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이 AI를 통해 AI라고 하던데 그 기술을 통해 왔다 갔다 하면서 태양 동쪽에서 서쪽 따라가면서 그 효율을 높여준다고 합니다. 뭐 우박 내릴 때는 이것도 변해가지고 막 우박에 따른 폴리실리콘 피해도 안 나타나게 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런 기업도 미드캡에 오늘 편입되면서 한 3, 4% 상승하고 있는데 결국 관건은 이 태양광 섹터 내 현재 주거용에 노출된 기업들이랑 상업용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 간의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.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엔 그 타이드워터 S&P 스몰캡 600에 편입된 기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아주 옛날에 막 그 비주얼 매운맛에 한 $20 막 $30대 나왔던 것 같은데 주가가 지금 상당히 높더라고요. 근데 해양 시추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. 아무래도 그 남미의 가이아나 유전도 있지만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거기 가운데 바다가 있죠.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쪽에서도 해양 시추 활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요새 육상보다는 해양 시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도 최근 이슈가 뭐 많죠. 거기 포항 앞바다에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인가요? 대왕고래 작전인가요? 그 해양 시추한다고 뭐 그러니까 해양 시추 활동이 증가하면서 시추 선박 1일 대여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2020년까지 이렇게 쭉 ESG 뭐 환경 규제 때문에 해양 시추 드릴식 뭐 제거 리그 이런 반잠수함식 해양 시추 설비들 1일 대여료가 계속 하락했었는데 2020년부터 에너지 가격 급등하면서 이제 시추 좀 해야 된다 해양 시추 쪽으로 그러면서 현재 계속해서 이 1일 대여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해양 유전 같은 경우에는 다 전문 업체들, 이 선박 드릴십 운영하는 전문 업체들한테 이 장비 빌려서 시추하는 거라 일일 대여료 얘네가 다 이제 빌려주는 사업하는 건데 어쨌든 상당히 이런 기업도 이렇게 해양 시추 붐에 따라 잘 되는 모습입니다. 최근에 뉴스 보니까 여기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여기 시드릴이라는 노르웨이 업체인데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. SDRL 티커 여기 시추선 계약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. 뭐 오늘 투자 의견도 업데이트 되던데 시드릴은 제가 잘 모르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뭐 타이드워터 오늘 프리마켓에 여기는 S&P 스몰캡 600에 편입되면서 한 6, 7% 아까 상승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여기서는 계속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. 선박 공급이 현재 부족하다. 그러니까 만들고 싶어도 이게 빨리빨리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선박 1일 사용료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해양 시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. 그런 이야기 지난 실적 발표 때 했습니다. 근데 S&P 500에 이렇게 편출이 발생하면서 의외의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는데 팔란티어 마이너스 2.75% 오늘 프리마켓에 하락하는 데에는 S&P 500 편입 기대감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됐던 기업이죠. 근데 편입이 안 되면서 오늘 그 기대 심리가 조금 실망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델도 마찬가지인데 델도 뭐 최근에 그런 서버 시장 경쟁도 있지만 S&P 500 편입 기대감이 계속 높았던 기업입니다. 실제로 S&P 500에 편입되지 않은 기업 중에 시가총액도 가장 컸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컸는데 편입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은 마이너스 1%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근데 다 이런 이슈는 그냥 뭐 지나가는 금방 지나가는 이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